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엔터주인데요. 저번에 JYP 엔터 한번 간단히 다뤄봤는데 50억을 샀죠. 저번에 오늘 종가가 82,000원인가요? 좀 엔터가 악재가 터졌다기보다는 이제 코스닥 시황이 안 좋으니까 어제 테슬라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FCF라고 해서 그 자유현금 흐름이 사상 최대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실적 숫자로는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가 센티가 안 좋은데 코스닥 센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거고요. 근데 종가에서는 좀 올라왔죠. 그래도 기대보단 부진한데 그래서 최고점 대비해서 44% 하락이다. 근데 원체 세게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이 선행포로 18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YG 엔터가 또 양현석과 그 형제가 최대 주주 일가인데 200억을 매수했다고 그러죠. 주담대로 해갖고 그래서 약간 놀랐는데 그래도 저는 좀 손이 가는 회사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CEO 리스크가 있으니까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갖고 그 요즘에는 사실 연예인 일탈 행위가 여전히 있지만 이 연예 기획사 쪽에서는 그런 걱정은 예전에 비해서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이게 큰 리스크였는데 근데 YG 엔터는 안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CEO가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심각하죠 이게. 그래서 고점 이게 과거 최고가가 아니라 올해 고점 대비해서 52.7%니까 이거 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유가 있다. 6월 달에 지드래곤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IP에 과도한 의존도가 있었는데 그 12월 달인가 그룹 전속 계약만 체결이 돼서 주가가 그때 꽤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또 블랙핑크 개인 활동 재개하고 실패했다고 뉴스가 나와갖고 애매하죠. 근데 사실 앨범 내고 콘서트 하는 거면 좀 괜찮게도 보이는데 블랙핑크가 좀 꽤 연식이 된 그룹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이후에 이제 차세대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데뷔를 했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죠. 트레저도 기대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자세히 사실 본 건 아니지만 좀 불안하죠. 이게 IP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JIP가 예전에 재평가된 게 그 제품으로 치면 그룹을 제품이라고 치면 막 양산이 됐던 거죠. 물론 시트를 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된 거죠. 시총이. 그래서 YG는 좀 손이 안 가고 차라리 SM을 사면 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히면 무서운 거예요. 200억 매수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별로 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엔터주 조정 원인이 뭐냐, 알고 있는 얘기지만, 피크아웃 리스크가 제일 크다, 앨범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굉장히 앨범이 많이 팔렸죠. 그때 콘서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YY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물론 감소하긴 했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에스파에 이어 이치, 엠믹스 초정 물량이 모두 감소했다. 그래서 케이팝에
위기가 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면 항상 주가가 그 큰 기대감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효과 종료 이후에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분석은 그거죠. 앨범이 다가 아니다, 이제는. 앨범이,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면 전체 매출의 감소가 아니라 근데 앨범 판매가 급감하면 또 안 되겠죠. 지금은 좀 급감한 상태긴 한데, 앨범이 이제 감소하더라도 다양한 항목, 콘서트 굿즈, 뭐, CD도 산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뭐, 그게 혜택이 있어서 산다 그러죠. 뭐, CD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콘서트나 굿즈나 스트리밍 플랫폼 광고로 매출 분산,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성장,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그런 차트를 통해서 앨범이 유일하니까 결국 실적이 나와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출 구조 다변화된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증명하면 다시 이제 밸류가 올라갈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중국이 문제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뭐 초동 물량이 좀 심각하게 안 좋았는데 12월 달에는 또 레코드 하이였다. 근데 중국 국가별 앨범 수출 비중에서 중국은 이제 12%에 불과하다. 뭐 적지는 않지만 엄청 큰 건 아니죠. 특히 이게 크죠. 과거에는 일본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도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안 되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국가별 매출 구조가 다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뭐 조정은 물론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끝은 아니다. 그래서 앨범 타격에 따른 실적 하향은 크지 않다. 음원 스트리밍 성장과 콘서트 티켓 가격 상승, 고마진 일본 활동 확대 등이 상쇄한다.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라 이거죠. 이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뭐 미국의 그 여자 가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하여튼 뭐 미국의 그 주마다 난리가 났다 그러죠. 그 경제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콘서트 보러 가서 뭐 먹을 것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또 거기 숙박시설도 예약을 하고. 그래서 JYP 엔터가 저는 최선호예요. 뭐 SM도 나쁘지 않은데 50억 샀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밸류도 포워드로 18이고 그래서 근데 4Q 실적은 컨센을 상회하는 게 아니라 소폭 하회 전망 23년 1Q는 컨센을 대폭 상회했죠.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예, 스키즈의 앨범 판매량이 기대치 하회를 했고 저도 음악을 스트레이키즈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 와닿는 곡이 몇 곡 있었어요. S클래스나 뭐 뭐더라 또 어떤 곡은 박진영 씨의 그 향기가 많이 나는 곡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좀 웃었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지 MX의 앨범 컴백 성과가 초동 판매량이 약 30% 감소에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 분명히 큰 거는 맞아요. 이거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이제 다른 세그멘트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다. 그렇죠. 계속 그 높은 기대감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못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함없는 성장을 할 거다. 근데 JYP가 글로벌향 IP 라인업이 가장 많다. 4개인데요. 4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슈카 나와서 돈 있으면 사세요. 근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행동으로 증명했잖아요. 특히 이 돈에 관계된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G 엔터도 200억 샀기 때문에 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꺼림칙한 거죠. 뭔가 또 꼼수가 있나 막 찍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케이팝 그 엔터사 전체가 과매도 구간이다. 24년 보수적 앨범 판매량을 가정했을 때 교보증권 이게 이제 참조한 거고요. 하이브는 28.6배, JYP가 18배, SM 13배. SM이 JYP나 SM을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JYP는 뭐 저도 샀는데 과거에 세 가지 악재가 있을 때가 있었다. SM이 라이크 뮤직인가요? 이게 그 회사 돈이 샌 거죠. 이쪽으로 이스만 씨 개인 회사로. 그 당시에 이제 주주 제한을 거절을 했고 YG의 버닝썬 게이트 뭐 심각하죠. 이거는. 그리고 일본 무역 제재 그 당시에 하고 코로나 20년 저점과 밸류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 5년의 역사적 저점. 이 부분이 좀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큰 돈을 넣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총도 크고 물론 이제 지금 뭐 3조가 약간 안 될 텐데 3조가 6조 되기 만만치 않죠. 근데 50%인 4조 5천억은 어떤가요? 뭐 이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10억이 있다면 10억 넣을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로 50% 버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괜찮다. 담보대출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담보대출로 사면 된다. 이제 이런 찬스가 왔을 때 배팅을 하지 않으면 벌 수가 없어요. 큰 돈을.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을 빅배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더 샀죠. 근데 그 당시에 애플이 PER이 10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16년인가요? 놀랍죠. 30 가까이 됐는데 10일밖에 안 됐었나? 근데 이제 40%죠.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빅배팅을 할 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치나 엠믹스 뭐 여러 이제 IP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신인 4팀이 올해 나온다. 그래서 V차 이게 이제 박준영 씨나 그 방시혁 씨가 방시혁 의장이 강조한 게 이제 K-팝이 아니라 팝이 돼야 된다. K-팝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팝이 돼야 된다. 그 첫 번째가 그 미국 그 제휴맺은 레코드사와 이게 이제 출시하는 건데 미국 현지 걸그룹이에요. 최초죠.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니까 백인, 흑인, 라틴, 뭐 아시아계 그리고 프로젝트 10 중국 현지 그룹 넥스트 일본 현지 그룹 니즈 시즌 2라고 하죠. 라우드는 국내 보이 그룹. 그래서 이게 아마 엔터사 중에 IP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박준영 씨가 이제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를 봤던 게 그 말을 했죠. 우리 빅데이터가 있다. 데이터 쌓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인은 흥행 리스크를 염려하는데 당연히 흥행 리스크가 없지 않겠죠. 근데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갑자기 딱 나오면 낯설잖아요. 누구지?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뭐 감성으로 응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같은 처지인 거죠. 그 10대 청소년하고 같은 무명에서 성장 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데뷔를 딱 했을 때, 와, 막 가슴이 벅찬 거죠. 그래서 완전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팬덤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막
TV 출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신인 나오면은 뭐 예능 나가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빅배팅을 해봄직하지 않나. 그럼 빅배팅을 하면 YG 엔터를 할 거냐, JYP 엔터를 할 거냐. 그거죠. 200억을 샀지만 나 200억을 믿겠다 그러면 뭐 YG 할 수도 있고 근데 JYP가 워낙 체계적이고 보여준 게 많기 때문에 신뢰를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JYP를 빅배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